진동 피더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진동 피더 트레이를 위에 커버를 잘라주세요. 잘라주셔야지 이제 부품이 내려왔을 때 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설치는 먼저 이 풀어가지고 우측으로 고정대를 넓혀주시고요. 피더에 따라서 위치에 맞게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정대를 밀착시켜서 나사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부품이 내려올 때는 이제 진동에 따라서 이제 부품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따가 장비를 켜고 볼륨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장비를 켜면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한번 조그를 돌려서 좀 더 세게 해볼게요. 실장 속도에 따라 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 할 것인지 조절해 주시면 돼요. 속도에 따라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진동의 세기를 높여 주시면 되고요.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하면 진동의 세기를 크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내려와도 문제가 없으면 조금 낮춰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바이브레이션 피더에서 부품을 픽업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부품의 정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노바테크의 NT68F63L 부품이에요. PLCC 44인데 이 부품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부품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부품 사이즈를 저희가 여기 입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IC와 비슷한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PLCC QFN 이걸로 추가 PLCC 44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LCC가 나왔어요. 그럼 X 사이즈가 지금 16.6이고요. 이건 데이터 시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가로 세로 똑같은 16.6입니다. 두께는 3.86입니다. 3.86. 편차는 1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큰 노즐로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얘 사이즈가 16을 넘기 때문에 저희가 노즐을 추천할 때 12mm 이상 IC들은 12mm 이상 IC들은 400 아니라 750 사용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400도 테스트를 같이 해볼게요. 카메라로 해서 레인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부품을 지정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픽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추가를 해볼게요. 이게 IC PLCC PLCC 44 찾았죠?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PLCC 44. 근데 이게 저희가 진동 피더를 쓸 거잖아요. 이 진동 피더로 저희가 입력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얘가 바이브레이션 피더를 먼저 갖고 오게 될 거예요. 일단 부품 라이브러리에도 우리가 진동 피더에 설치했다는 걸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동 피더에도 우리가 위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너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진동 피더를
부품이 지금 안 내려와서 이제 진동 피더를 진동을 꺼두고 있었어요. 이제 부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중앙에 왔을 때 정중앙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면 중앙 정도로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부품명은 우리가 여기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PLCC 로 지정을 해놨어요. 픽업 지형을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2초 정도 줘보고 회전이 필요하면 회전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이제 한번 새 파일에 수동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PCB보드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준비된 보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QFP 자리에다가 놓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진동 피더에서 제대로 픽업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파입은 위치 가서 디지털 계산 눌러주시고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우측에 아래 있는 디지털 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품이 없었어요. 좌표 가져오긴 해서 수동 리스트, 부품 추가, 1번 부품, 코멘트, IC, 풋프린트, PLCC였죠? PLCC 44. 그리고 진동은 바이브레이션. 위치는 이제 잠금 버튼 눌러서 어디에 넣을 것이냐. 제가 풋프린트를 넣었던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가 출력이 되죠? 그 가이드라인, 네모와 노란색이 보입니다. 중앙에 놔볼게요. 자, 저장.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1열에 2열 잠금. 첫 번째 부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의 부품만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품 위치는 여기죠. 저장. 두 번째 보드에서도 어레이 생성, 어레이 적용하고요. 부품 하나뿐이죠. 좌표 생성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이 부품에 맞는지 픽업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아까 440 아니면 750이라고 했죠? 자, 다시 파일로 돌아가서 750으로 저희가 변경이 됐어요. 750으로 한번 픽업 테스트를 해볼게요. 픽업.
부품 선택 아니고 부품을 선택을 하고 픽업. 픽업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픽업이 안 된 경우는 오차값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 그렇게 돼요. 한번 보시면 카메라에서 측정한 게 19.87로 측정이 됐어요. 보시면 19.87 그럼 한 4m 넘어간 거거든요. 19.4 정도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속도도, 이동 속도도 우리가 노말로 하면 안 되고 정밀 모드를 하이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50, 픽업 지연 0.2, 실장 지연 0.2. 픽업 속도는 50 정도. 이렇게 주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처음 갖고 올 때는 기존 값,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갖고 오기 때문에 한번 바꿀 때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세요. 픽업 테스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높이 설정이나 이런 게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한번 높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픽업을 했을 때 할당 값을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저장을 했습니다. 픽업. 자, 다시 픽업. 갔을 때 한번 살짝 픽업 지연을 이제 어디서 에러가 나지 한번 봐야 돼요. 잡히고 들어오는데 실장 높이.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픽업 테스트를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제 부품을 들어 올리는데 이제 이 부품이 노즐이 안으로 올라가면서 너비가 너무 넓어서 떨어져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픽업 노즐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부품을 짚고 여기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노즐이 올라와 보니까 이거보다 이 구멍보다 큰 부품을 여기에 걸러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급 설정에 보시면 유지 높이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5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5 정도, 10 정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 경우 고급 설정에 가서 이 기존에 마이너스 5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0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제 픽업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이 노즐 높이가 있기 때문에 헤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밀리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지 높이를 기존 높이에서 더 올리지 않고 마이너스 5 정도, 10 정도 내려줘야지 부품을 부딪히지 않고 잘 카메라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겪어보면서 이 부품은 유지 높이가 다른 부품보다 낮다는 거 저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기억을 어떻게 하냐, 동기화, 라이브러리에 이 정보를 동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보세요. 이 정보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저장이 됩니다. 픽업 높이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높이도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지 높이 이 정도면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죠. 그 헤드 안에 구멍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큰 부품은 마이너스 이제 부품 높이를 헤드 높이를 유지 높이를 마이너스 1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충돌 없이 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한번 저장을 하고 부품 리스트를 한번 가서 볼게요. 수동. 실제로 저희가 실장할 위치를 한 번씩 살펴봅니다. 이렇게 실장될 거라고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모드로 들어가기 눌렀고요. 실행. 자, 노즐을 다른 노즐을 교체를 합니다. 그 노즐 한 대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노즐을 변경이 되겠죠? 자, 저희가 프로그램한 대로 실장이 잘 되었습니다.